사막의 땅 중동에 모래바람이 아닌 한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류가 조금 특이합니다. 돈이 넘쳐나는 중동의 초특급 부자들과 석유부자인 왕족들 중심으로 퍼진 한류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점점 거대해진 한국의 이 분야 때문에 최근 네로라 하는 찐 부자들과 왕족들이 돈을 잔뜩 실어 지인들 모르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두바이 장동건, 만수르 처남인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막툼도 이 이유 때문에 한국을 찾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두바이의 공주와 카타르 왕족까지 극비 방문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세계 최강 부자들이 중동에서는 절대 못 구한다며 백지수표를 싸들고 와서 한국에서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이들이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아닌 콕 집어서 한국만 고집하는 이유,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은 불과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의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을 선망하고 큰 병이 걸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외에 나가 진료받는 것이 당연했었죠. 실제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를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처져 있었답니다. 태국의 의료관광 산업 성공 사례도 먼 나라 얘기였죠. 하지만 국내 의료기술은 해방 후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첨단 치료법이 개발됐고 중증 질환 치료율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완치 후 5년 생존율 나라별 순위에서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1위를 기록하며 선진국 의사들조차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의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는 외국 의료진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로 한국 의료기술의 합리적인 가격도 한몫했는데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미국, 독일 같은 의료 선진국과 실력은 비슷하거나 수준이 더 높지만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1년 12만 2297명이던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96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죠.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이를 돕는 의료관광 및 컨시어지 업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들에게 통역과 숙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향에 맞는 국내 관광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답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동 국가들이 의료 관광으로 한국을 넘버원으로 꼽으며 극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8,963명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만큼 방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인데요. 왕족의 친인척들까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한국 의료기술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카미스 씨는 국내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 한국 병원까지 찾은 것은 심각한 수술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카미스 씨는 외국 유명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1년 전부터 다리 마비 등 후유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현지 병원은 물론 해외 유명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2달 전 한국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카미스 씨는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병원에 지불한 수술비와 입원비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꼬마 마리암은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의 병원을 찾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리암이 한국 병원의 치료비로 낸 돈은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베이다 알블루 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 5월 척추 측만증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입국 이후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베이다는 자신 외에 함께 온 가족 3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레지던스에 머물며 3개월 넘게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최근 한국문화 체험 행사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수르의 처남도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왕세자인 셰이크 함단이 2019년 4월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처남인데요. 1982년생인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매력적인 외모로 몇 차례 해외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죠.
운동 실력도 뛰어나 지난 2006년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도 있답니다. 셰이크 함단의 방한은 4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경복궁과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답니다. 그가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의 팬 계정에는 셰이크 함단이 아산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김에 자신의 SNS에 서울 경복궁과 광화문, 청계천 등을 방문한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경복궁 경비병이나 한복을 입은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또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음식, 녹차맛 음료 등을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하며 한국 방문을 알차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왕실의 친인척도 선택하는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주요 병원들과 의료관광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나라는 위에서 소개한 중동 국가들입니다. 석유 강대국인 중동 지역 의료 관광객은 매년 50%씩 성장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03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가 지출한 진료비 225만원보다 7배가량 높은데요. 중동 환자야말로 한국 의료계의 큰 손인 셈이죠. 의료업계는 걸프협력회의 소속 중동국가 환자들이 한 해 해외에서 쓰는 진료비 총액은 연간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산유국이라 국가에서 치료를 위해 해외로 향하는 환자들에게 지원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문화 특성상 환자가 방문하면 가족 등도 함께 해외 병원을 같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VVIP 고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도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고객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방문 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금이 여유로운 중동 사람들은 고퀄리티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한국의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매월 20에서 30명의 중동 환자와 가족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말한다며 중동 환자들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 조사를 보면 중동 환자의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92점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만족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의료는 물론이고 국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중동 의료 관광이 한국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요. 이제는 의료관광 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외로 진출해 현지 국가에 알맞은 의료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의료 수출은 걸림돌이 많아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어려웠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법 제도와 외국 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문화의 차이 탓이 컸죠.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 스탠퍼드 대병원, 독일 훔볼트대 샤리테 병원 등 세계 최고 병원과의 경쟁에서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답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2010년에는 해외 진출 의료기관이 58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79곳으로 늘었고 2012년 91곳, 2013년 111곳, 2014년 12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해외 진출이 전문병원,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난임, 안과, 이비인후과, 혈액내과 등 신규 진출 과목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료기술.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 인허가 등 전문 정보 인프라와 연관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한국 의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이 해외에 더욱 활발히 퍼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